예. 의사진행 발언이요. 네. 예, 박대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첫 질의하면서 제가 이 후보자에게 이 세월호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세월호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월호 참사 당일날 과연 후보자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세월호에 대해서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분이 세월호 당일날 KBS 사장,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의 과연 자질이 있는 것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제가 이 물었던 것입니다. 온 국민이 그 당 첫날에 그 사고 당일에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그래서 그 노래방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진실을 본인에게 물어보려고 사고 당일날 노래방을 간 사실이 있느냐, 그곳에서 카드를 쓴 내역이 있느냐, 그 내역을 내놔라 했는데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가 허위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4월 16일 아무것도 없는 자료, 4월 17일 복집에 가서 먹은 자료만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모한 건지 정말 무서운 것을 모르는 건지 권력에 취해서 이렇게 모르는 건지 세상에 비밀이란 없는 겁니다. 그 많은 정보를 먹고 사는 데가 언론사입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공영방송이라는 국가기관방송이라는 KBS 내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게 과연 비밀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건지 그게 참 무모하게도 짝이 없습니다. 자, 양승동 후보 법인카드 거래 내역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내기를 제출하기 거부한 자료였는데요. 2014년 4월 16일 성인시간 22시 45분 13초 결제일 2014년 5월 23일 성인금액 16만 1,000원, 청구금액 16만 1,000원, 가맹점 000 노래연습장, 주소 부산 해운대구 센터모로 2014년 4월 17일 성인시간 12시 58분 35초 결제일 2014년 5월 23일 성인금액 12만원, 청구금액 12만원, 00 복아구 전문점, 부산 수영구 남천 바닷길 10번 길. 여기에는 4월 16일 세월호 당일 저녁에 노래방에 간 기록이 있습니다. 양승동 후보의 개인 법인카드 거래 내역이. 그런데 여기가 어디라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이것을 뺀 자료를 주면서 맞는 자료라고 추궁하고 진짜가 맞느냐고 묻고 해서 직인까지 찍어서 맞다라고 여기서 국회에서 허위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분이 KBS 사장으로서 공영방송의 정상화하겠다면서 이 자리에 나온 후보로서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지금까지도 잘못된 KBS를 정상화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화할 수 있는 후보의 정상화적인 태도입니까?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추궁하고 묻고 해도 지금껏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두 번씩이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뒤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후보자는 저는 고의적이라고 봅니다. 과연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고 그 허위 자료에 대해서 물었을 때 실무자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비겁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도덕성에서도 문제가 있고 자질에서도 문제가 있고 균형적인 감각, 공영 언론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균형감
오늘 찾아볼 수 없고 서면 답변서 오늘 답변 지극히 편파적이고 정파적인 그 인식 어디 하나 지금 봐줄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이 자리에서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그럼 박홍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고 민경 의원님 하시고 그러세요. 우선 아까 보니까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후보자에게도 한번 물어보니까 저 자료가 지금 이제 제출을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 자료는 어떻게 뭐 입수하신 자료인지 제가 그래서 모르겠는데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저 자료를 KBS에 다시 요청을 해서 저게 맞는지 확인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선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우선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보자나 그리고 제가 법인카드 정산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의사진행 관련 시간이니까 그래서 저 자료가 지금 지금 이제 회사의 공영방송사에 지금 이제 대표자가 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후보자로서는 거기 회사 측에서 제공하는 인사청문회 팀이 같이 준비해서 여기 나와 계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제출되지 않는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우선은 제가 저게 그래서 진짜 자료인지 아닌지를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청문위원으로서.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은 명확하게 먼저 밝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료 제출의 주체가 사장님입니까?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사장 후보자입니까? 회사입니까? 지금 회사에 요청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공한 지금 것으로 사장 후보자도 지금 저 법인카드 또는 그 지출과 관련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고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면 그것을 회사 측에 요청해서 지금 받아내고 계신 거죠. 예, 그런데 그동안 지금 회사 측에서 저 자료를 안 내놨다는 거 아닙니까? 저런 자료가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의원들께서 요청하면은 후보자께서는 지금 계속 사측에다가 이런 자료 요청이 있으니까 좀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오신 거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후보자께는 제출을 하지 않는 자료란 말씀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고 관련해서 지금 후보자는 분명 그동안 이제 얘기에 있어서 기억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래방 기억이 없고 그리고 그 노래방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없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저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그것은 다시 한번 사측에다 요청을 해서 그게 공식적으로 회사 측에서 만약에 제출이 됐다라면은 왜 국회에 공적으로 내지 못하고 개별 의원에게 줬는지는 그건 책임을 규명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회사 측에 바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먼저 그럼 박대철 의원님, 예, 하세요. 제가 존경하는 박홍근 의원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제가 팩트와 관련해서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답변한 후보자가 계속 정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지금까지 물은 것은 사용 내역을 물었던 겁니다. 정산 내역을 물었던 게 아니라 그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 후보자가 정산과 사용의 차이를 알 정도로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지금 제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아까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열람을 했고 두 번 열람을 했고 자료를 내놨죠. 후보자가 그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그 자료. 예. 그걸 물어본 거고요. 기억이 없다, 사용 내역이 없다 그러는데 사용 내역 분명히 있고요. 지금 제가 하나 후보자한테 이거 부분 확인해 주세요. 이 제보의 내용은 대단히 지금 공영방송 KBS 사장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 자질을 검증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였고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제보자는 엄연히 공익 제보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공익 제보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답을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예, 아니 무슨 말이 아니고요. 그걸 모르시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워낙 정상화위원회 한다고 보복하고 뒤져가지고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복하고 다른 핑계 대가지고 이 제보자 색출한다고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공익 제보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법대로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법에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맞춰서 보면 되고요. 예.
자, 민경우 의원님. 예. 보니까 2014년 4월 16일 날 10시 45분, 밤 10시 45분, 노래방에서 16만 1,000원 썼고, 뭐, 시간상으로 볼 때는 12시 58분이니까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이제 아구찜 가서 이제 속풀이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있었을 때에 어디에 가서 뭐를 먹고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서 실정법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예, 그 부분은 뭐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 KBS의 사장,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는 자리는 그분의 자질 또 그분의 도덕성을 우리가 좀 검증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존재감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존재감이 없으면은 정직하기라도 해야 됩니다. 의료 기록 못 보게 했다고 거짓말했고요. 노래방을 수차례에 걸쳐서 안 갔다고 얘기를 했고 법인카드를 안 썼다는 얘기를 했고 조금만 전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KBS 직원들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자료가 거짓 자료입니다. 이게 나와 있질 않았었거든요. 예? 이거는 국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전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미투와 관련된 자료 지금 이 노보에 난 것과 다르니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주고 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성실성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분, KBS를 이끌어가는 사장의 자질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위증 우리 지금 위원회에 와서 헌법기관들이 여러분이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심지어 거짓을 얘기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위증으로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예, 우리 아까 박대출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뭐 내부자, 고발자 무슨 보호 뭐 이런 법을 좀 있다니까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법에. 그래서 뭐 이런 거에서 신고했을 때 사실을 뭐 허위 사실이 아니라면 뭐 충분히 보호가 법에 의해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후보자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저는 위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그 부분은 사실을 확인을 아니 발언권 없고 말씀하세요. 예. 박 의원님, 박홍근 의원님, 존경하는 박홍근 의원님, 예, 발언권 없고 말씀하세요. 네, 예. 자, 예, 그리고 우리 또 민경우 의원님 지적하신 그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위증죄는 이 자리에서 안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뭐 후보자의 그런 어떤 도덕성 이런 또 부분에 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또 그거대로 평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위증죄는 여기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저희 상임위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하여튼 후보자는 분명하게 이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저녁에 노래방 간 사실이 없다. 법인카드 사용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박대출 의원님은 이제 그런 뭐 증거 아까 보여주시면서 뭐 그렇게 그 사실이다 했는데 그거는 좀 더 뭐 진위를 또 이렇게 확인도 해보시고 후보자도 모든 걸 동원해서 과연 그게 아니되는 걸 좀 보여주세요. 예, 그러시고 우리 신규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고. 지금 조금 전에 박대출 간사가 내놓은 자료 잘 봤는데요. 그 증인에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 그렇지만은 그 자료는 좀 소스를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그건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4월 16일 날 무엇을 했는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4월 16일 날 만약에 저분이 그때 공직을 있었고 무슨 그 관련되는 관직에 있었다 그러면은 그건 뭐 대단히 잘못된 거지만
이게 지금 벌써 4년이 된 일이고 기억에 없다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4월 16일 밤에 뭘 했냐라고 욱박을 지르는 것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좀 처지가 다른 거 아니겠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4월 16일 밤에 노래방 갔다면 그건 뭐 큰 사고지만 저분이 그 당시에는 KBS 부산방송국에 PD를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라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박간사의 그 자료에 관한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저것이 어떻게 해서 박간사 손에까지 흘러갔는지를 시시콜콜이 다 밝힐 필요는 없지만은 하여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밤에 그 부분은 그분의 지금 현재의 위치가 아니고 그 당시에 KBS 부산방송총국의 직원이었다는 점, 이걸 좀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한마디만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니지만은 덧붙이자면은 그 추행 사건 무마와 관련해서 2차 피해는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 뭐 양자에 대해서 다 상당히 잔인한 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사상 검증적인 발언을 윽박지르시 혼내듯이 하는 것도 우리 이 청문위원들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좀 위원장이 걸러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세정 간사님, 의사진행. 예, 이게 저 자료가 사실이라 그러면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노래방 갈 수도 있어요. 약속이 있어서. 다만 여태까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고 계속 그 자료를 안 내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듣기로는 여태까지는 이제 법인카드는 쓰면은 KBS의 경우에 자기 개인의 그 통장에서 나가고 나중에 법인 그 공짜로 쓴 거는 돌려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공짜로 돌려받은 자료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노래방이니까. 근데 지금 계속 물어보신 거는 갔었냐 안 갔었냐고 물어보는데 기억이 없다. 정산이 안 된다. 정산한 자료만 주신 거거든요.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저는 사실은 그 오늘 후보자님의 그 신뢰성, 정직성에 대해서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여태까지 대답하신 거를 보면 모르고 안 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정산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뭐, 회사에서 낸 거는 계속 정산한 것만 냈고, 근데 지금 자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저는 그래서 후보자께서 저의 자료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셔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우리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적어도 저는 후보자의 그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확인 한번 해보시죠. 자기 크레딧 카드 산 거니까, 한 거니까 당연히 본인이 물어보면 그 회사에서 알려줄 겁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죠.